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조선일보에 좀 묘한 기사가 떴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취재를 많이 했더군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이렇겠구나 하는 게 그냥 짐작이 되는 정도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 중간 점검을 한번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어떤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핵심 팩트는 청담동에 있는 바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5명하고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다. 날짜는 7월 19일 밤 12시에 한동훈이 왔고 새벽 1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를 불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 이런 내용을 첼리스트가, 현장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동거인, 남자친구죠. 남자친구한테 전화로 설명하는 게 녹음이 돼 있어서 그것이 이제 더 탐사라는 유튜버한테 넘어가서 거기가 보도를 하기 전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인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이세창 자유총연맹 전 총재 권한대행, 현장에 있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첼리스트, 그 다음에 첼리스트의 동거인, 그 다음에 첼리스트의 오빠, 첼리스트의 지인, 그 다음에 더 탐사 강진구 기자, 그 다음에 김의겸 의원, 이렇게 해서 9명입니다. 자, 근데 어제 조선일보에 뜬 기사는 이런 겁니다. 이 동건이라는 사람이 소위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입니다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개 질문 이런 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9일, 그러니까 오늘이 6일이죠, 6일. 그런데 9일날, 지난 9일이죠, 10월. 뜬금없이 글을 하나 딱 올립니다. 올렸다가 몇 시간 만에 그걸 내리거든요. 근데 그 글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첼리스트의 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지인도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거인이 이 지인을 무슨 기자 이렇게 부른다고 하나요? 근데 이 사람을 이 동거인이, 첼리스트의 동거인이 추궁하는 형식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아마 실수로 어떻게 올린 모양이죠. 이 동거인이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느냐? 왜 집에 안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첼리스트 지인이라는 사람,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먼저 꼬셨다. 남자친구 있는지 몰랐다. 손만 잡고 잤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여기서 여자는 첼리스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 동거인이 진보파리 파워 트위터 라인으로 활동하면서 여자들한테만 껄떡거리고 밖으로 꼬셔내 술 먹여서 잠자리까지 하는 기자야. 빨리 트윗, 페이스북 접고 잠수 타. 오늘도 뻔뻔하게 활동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 계정 폭파. 개폭해. 세상엔 큰 권력, 작은 권력은 없다. 괜히 진보인 오마이에 피해주지 말고 독자들이나 트위터 친구들에게도 사과하고, 물론 그래도 너한테 개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거야. 카톡 올려야 개폭하겠니? 안 하겠지? 아무튼 내 자존심 세울 기회는 줄게. 이렇게 대화를 한 겁니다. 그거를 올린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올리지는 않았겠죠. 아마 실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 물론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왜냐면 이 문제의 술자리가 있었다는 거는 7월 19일 밤부터 7월 20일 새벽 3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날 그랬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며칠 날 그랬다는 건 없는데, 적어도
이걸 추궁하는 정도다 라고 얘기하면 최근에 가장 큰 화제거리가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추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이게 그날 거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아무리 동거인이라도 자기 그 여자친구가 어디 가서 잠자리 하고 다닌다 뭐 이런 거를 알면 그동안에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걸 최근에 올렸다는 사실은, 그리고 이런 걸 최근에 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는 사람한테 추궁했다는 거는 최근에 알았다는 걸로 보여서 이게 그거 아니냐, 이런 강력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게 그거 아니냐. 왜냐면 이게 다른 거다 그러면 굳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걸 또 삭제해버리고 뭐 이럴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 7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그 청담동 술자리는 결국 없었던 게 되는 셈입니다. 요 추궁한 날짜가 7월 20일이라면 19, 20 이거라면 없었다는 얘기. 그러면 이 첼리스트가 소설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두 사람 간의 대화에 날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묘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보시죠. 제가 아까 등장인물이 9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부인을 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의겸 의원한테 뭐 거는 거 좋아하니까, 당신 거는 거 좋아하니까 뭐 걸래? 나는 한 법무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걸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 이상 강력한 부인이 없겠죠. 그리고 이세창 전 총재 권한대행 관련자 고소하고요. 최근에는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자기 휴대전화 위치 기록. 영등포 7월 19일 밤에 영등포 일대에 있었고 밤 11시 55분에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강서구 등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7월 20일 오전 7시 4분에 또 강서구 등촌동에서 휴대전화 발신음이 잡혔다. 그러면 11시 55분이면 뭐 12시인데 12시에 등촌동에 있었고 오전 7시에도 등촌동에 있었다. 그런데 12시 정도부터 뭐 술자리가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그 전부터 새벽 3시까지 있었던 술자리에 이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무리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휴대전화 2대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휴대전화 2대는 같이 움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휴대전화 2대씩이나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한 대는 뭐 집에다 놓고 한 대는 뭐 들고 다니고 이러지 않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 그런 소설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사람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거까지 있습니다. 알리바이 증거가 있는 거죠. 등촌동에 있었다는 거. 그렇게 되면 글쎄 이거 뭐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자, 이 첼리스트 본인 경찰에서 부르니까 지금 소환 날짜를 조율한다는 핑계하에 슬금슬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술자리가 사실이라면 안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뭐 나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개딸이었다는데 한때, 그러면 개딸의 목표가 뭡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타격을 가하는 건데 완벽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죠. 아마 이거 사실이면 윤석열 대통령 정말 흔들흔들하고 한번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자리,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그런 일이 있고, 민주당은 아마 뭐 불법적이다, 무슨 뭐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뭐 탄핵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올 거래요. 그걸 개딸이었던 사람이 그냥 외면할 리가 없죠. 그런데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다. 이건 뭐 자신이 없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 본인이 제일 잘 알 테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 동거인이라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개 질의를 했는데 그 공개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답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서 그날 이세창 전 대행의 명함을 공개했거든요. 아니, 이세창 전 대행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수도 없겠죠. 저도 기자 시절 제 명함을 누구한테 줬는지 기억도 안 나고 아마 그거 다 합치면 수천 장 될 겁니다. 수천 장. 그게 그날 이세창 대행이라는 사람이 그 술자리에 있었다는 아마 1000분의 1의 증거도 안 될 겁니다. 그걸 증거라고 우스운 일이죠. 그리고 내놓을 게 이런 정도밖에 없었다? 뭐 그러면 이건 뭐 대략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 동거인이 증명할 방법이 없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의혹이 제기된 뒤에 첼리스트의 오빠라는 사람이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알쏭달쏭 인터뷰. 근데 오마이뉴스는 그게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걸 뒷받침하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저는 아니다. 오히려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뒷받침하는 인터뷰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 첼리스트 오빠가 오마이뉴스 측에 그런 자리가 정말 있었느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 그게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걸 뒷받침하는 인터뷰로 제가 해석을 했었죠. 제 해석이 뭐 거의 맞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그러니까 동거인이 자꾸 잠자리를 추궁한 그 사람이 이제 오마이뉴스의 이 첼리스트의 지인으로 등장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조선닷컴 그 기자 통화에서. 이 사람이 조선닷컴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통화가 돼서. 당신이 A씨하고 만난 날이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날이냐?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왜 드릴 말씀이 없을까요? 아니다, 맞다 이러면 되지. 그 다음에 또 조선닷컴 기자가 첼리스트 안 만났느냐?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글쎄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시인한다고 대개 기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스냐 노냐 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예스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보면 결국 7월 19일, 20일 그때 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다. 첼리스트와.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사람 어제 10월 11일에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거 다 줄줄이 비공개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등장인물이 제가 아까 9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강진구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 그 후로 별다른 소식 없습니다. 뭐 이제 거의 뭐 잠수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 김의겸 의원 마찬가지죠. 별다른 문제제기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한테 가서 사과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글쎄 뭐 그 사과는 뭐 이 문제와 관련돼 있는지 뭔지 그건 아직 정확하게 그 신뢰성 있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의혹 제기 그냥 이번에 이유 대사하고의 대화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입장 표명 같은 게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아이고 손들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청담동 술자리라고 하는 그 술집 그건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베네시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네시안.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있죠. 나와 있고요. 여기가 최근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려고 하면 누구로부터 우리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우리는 회원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예약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근데 그 베네시안에 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화하면 받는답니다. 회원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회원제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이제 뭐 아마 기자들 취재 뭐 이런 것들이 몰리니까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안 받고 문도 잠겨 있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자기 그 단골들은 아마 사전에 전화를
받으면 문을 열어주고 영업을 하는 모양인데 완전 무슨 비밀스러운 술집처럼 지금 영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수상한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이 첼리스트가 그날 자기가 왜 그 동거인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둘러대는 과정에서 자기가 평소 알고 지내는 이 첼리스트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세창이라는 사람을 둘러대서 그런데 자기가 전화를 못 받은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와서 뭐 경호가 있어서 전화를 내가 못했다. 그래서 못 나왔다. 평상시에 이세창 전 대행한테 들었던 거 이걸 가지고 막 둘러댔는데 그걸 이제 이 동거인이라는 사람이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구성이 됩니다. 요거 뭐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가 대략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경찰이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이 첼리스트 자꾸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고 하는데 뭐 경찰이 하루빨리 이거 얼마나 더 큰 명예훼손이 있습니까? 이런 거 빨리 피의자로 전환해서 강제로 소환하면 아마 소환하기 전에 저는 불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뭐 그러면 또 해프닝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더 탐사 강진구 기자 그 다음에 김의겸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까요? 글쎄 그것도 궁금한데 저는 뭐 그 사람들이 뭐 본인이 내가 이렇게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할 일은 뭐 거의 없을 것 같고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이제 뭐 진상이 다 드러나다시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경찰이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경찰이 몇 번 아마 그 첼리스트 그 소환 통보를 했을 텐데 이제는 강제로 불러서 물어봐야 될 시점이 왔다. 그거 자꾸 경찰 미루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수사 역량 자꾸 의심받는데 이런 정말 간단한 진상규명, 이거 뭐 명예훼손 사건이죠. 이것까지도 뭐 지지부진 자꾸 미루고 이러면 또 한 번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